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봄이 이제 완연하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농사, 이제 작물을 키워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다가 밭작물을 심기 전에 우리가 밑거름으로 퇴비를 넣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뿌리면 농사가 망하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또 경험으로 통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완숙이 부숙이 잘 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퇴비는 우리가 소거름이 있고요, 돼지거름, 닭거름, 그리고 인분이라고 사람으로 이제 변을 그거를 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인분은 보통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소랑 돼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또 차이가 질소나 인산 요게 또 함량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쓰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견화해서 이렇게 거름터에다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혹은 20kg 포대에 담아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포대들도 우리가 부숙이 잘 된 업체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게 등급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반 퇴비를 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이제 포대에 들어있는 퇴비나 이렇게 거름터에 있는 퇴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가보면은 이렇게 아지랑이라든지 김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거름 자체가 발효가 되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20kg나 15kg 퇴비 우리 포대에 들어있는 건도 만져보면 뜨겁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열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발효가 되고 있는 과정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런 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해자, 이 미생물들이 우리 요 안에 들어있는 인산이나 암모니아나 칼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또 요 자체 내에 또 유기물이 있다 보니까 그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좋은 완숙 퇴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닐을 씌운다거나, 그리고 이거를 안에 거랑 바깥을 계속 갈아 엎어 가면서 골고루 섞어서 최소 1년 그리고 기본 2년 정도는 이렇게 덮어서 그거를 완숙을 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완숙을 시키지 않으면 밭에 나가갖고는 아주 농산물이 아주 아작이 나요. 그리고 일반 우리 포대에 들어있는 퇴비도 이게 기본적으로 받아서 뭐 이게 완숙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해 정도는 묵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밭에 들어갈 이 밑거름 이거를 받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밭에 가서 뿌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후숙 시켜서 부숙된 완숙이 된 퇴비로 만들어서 밭에나 논에 들어가서 거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완숙이 잘 되어 있는 퇴비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뿌리실 때 모든 이 평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골고루 뿌려 주셔야 경운기로 경작을 하거나 트랙터로 경작을 했을 때 토양에 알맞게 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퇴비도 토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흙이랑 섞여질 때 식물이 원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줘야 되지, 한 군데 혹은 너무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퇴비가 많이 가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이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퇴비를 뿌리면 이렇게 검게,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퇴비가 기본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이 되면 이런 식으로 검게 지금 되는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밭을 흙이랑 간다고 하더라도 이 식물이 망을 짓고 퇴비 함량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 퇴비에 들어가 있는
질소끼라든지 인산, 그리고 혹시라도 부숙이 절된 이런 암모니아 가스 장애가 발생을 해서 식물을 심었을 경우에 식물이 필요한 양의 만큼 퇴비랑 흙이 섞여 들어가서 그 완숙 퇴비가 식물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양의 질소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량이 된 퇴비가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좋은 영양분들이 식물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식물이 고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가스 장애가 발생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고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 건 뭐냐면, 완숙이 잘 된 퇴비라도 너무 과유불급으로 많이 줬을 경우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농사를 망하게 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심어놓고 나중에 또 보식을 하더라도 맹 또 죽어요. 그러면 한 해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무 한 곳에 많은 양의 퇴비를 뿌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밑거름을 뿌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망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마다 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전에 퇴비 뿌려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망을 이제 만들고 비닐을 씌워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완숙이 잘 된 거라도 많은 양이 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주일 가지고는 평균적으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완숙이 잘 된 퇴비라도 적게는 2주에서 3주, 많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미리 전에 뿌려 놓고, 그리고 비를 맞춰 놓고 한번 로타리를 친다거나 로타리를 쳐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여러분들이 망을 짓고 그리고 나서 비닐을 씌우시면은 이게 가장 적당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 흙과 그리고 이 퇴비, 그리고 주는 시기, 그리고 양,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 박자가 잘 맞아야 농사가 쪽박이 안 되고 평타나 대박을 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항상 밑거름을 주실 때는 그거를 잘 하셔야 다른 작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여러분들 한해 농사 망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을 조금 각인을 하셨다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도 더욱더 뭐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혹시라도 더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 남겨 놓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또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